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OA 입시연구소장 김대현입니다. 제가 잠깐 외투를 벗을게요. 이놈. 예. 오늘 이제 메디컬 주제로 해서 2027학년도 전형 계획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 겁니다. 좀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상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막상 내년 우리 아이가 고3이 되었을 적에 입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이 학원들이 이 단과 강의 홍보를 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작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못합니다. 짧게 속성으로만 30-40분 안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오로지 이제 메디컬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2027학년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 아이 수학과학 과목 관련해서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 과학기술원 아이들 면접을 좀 준비하다가 왔는데 과기원 같은 경우는 메디컬과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참고로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디지스트, 지스트, 그리고 유니스트 이렇게 지금 4개의 과학기술원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좋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메디컬 냄새라도 풍기면 안 됩니다. 메디컬 냄새 조금이라도 풍기면 떨어집니다. 일례로 백석고 내신 1.14 전교 1등이죠. 메디컬 냄새 살짝 풍긴 학생분데 카이스트 안 돼요. 떨어집니다. 반면에 백신고등학교 한 1.6, 7 정도 되는 친구 완전히 공대로만 도배됐거든요. 카이스트 최초 합격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2점대 내신이라 하더라도 수학과 과학에 대한 교과 성적이 한 1점대 중반 정도 들어오면서 공대로 도배가 돼 있으면 이 친구 과학기술원 합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지스트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내신 평균으로는 전 과목 평균으로는 2점대인데 수학이랑 과학만 뽑아내니까 한 1.4 정도 돼요. 그 친구 공대로만 되어 있는 학생들 가지고 1단계 통과하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제 메디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기원 꿈도 꾸면 안 돼요. 이제 과학기술원에서 뽑아주지도 않고 1단계라는 면접을 보는 기회조차도 열어두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쯤 이제 우리 아이의 어떤 학생부에 대한 컨셉을 정할 때 많은 아이들이 약간 좀 아사모사하게 준비합니다. 여차하면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정도를 좀 얹으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조금 섞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학생부가 있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방향 제대로 정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실 참 위험한데 얘네들이 서울대 첨단융합은 될지언정 메디컬 되기에도 좀 애매하고 과학기술원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이제 2학년 2학기 학생부의 마무리를 쳐야 되는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컨셉을 잡고 이제 3학년으로 진입하시길 바랄게요. 너무 서원이 길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집 보시면은 굉장히 좀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순서가 이제 수의대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의대부터 하게 되면 또 어머님들이 의대만 딸랑 뜯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수의대부터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이 내 자녀의 점수가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끝까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이 표는 뭐냐면요. 이제 지지난해의 경쟁률들을 다 조합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경쟁률을 집계를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일반 전형 기준이에요. 일반 전형. 그러니까 사회 배려자 전형, 농어촌, 특기 이런 거 다 빼고 정말 순수한 일반고 아이들이 지원하는 일반 전형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쪽은 전국 단위고 밑에 쪽은 지역 인재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차피 논술 전형에서 수의대는 지역 인재로 단 한 개의 모집 단위도 뽑지 않습니다. 다 이제 전국 단위 선발로 들어가 있죠. 근데 전국 단위 선발로 보면은 뽑는 인원 해봐야 지금 작년 이제 현재 고3이죠. 2026학년도라면 정확하게는 올해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입니다. 12명을 뽑았는데 2,400여 명이 지원을 해서 평균 경쟁률이 200.25대 1이었더라. 근데 이제 이거는 2025학년도에 비하면은 경쟁률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에 비하면 더 떨어진 거예요. 분명히 의대 증원이 도로 빠꾸가 돼가지고 메디컬이 전반적으로 좀 팍팍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지금 수의대 논술 전형만 보더라도 해가 갈수록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더군다나 이 논술 전형의 경우는요, N수생들도 무지하게 많이 지원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된 어떤 주요한 원인은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일단 2025학년도 의대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해묵은 장수생들이 일단 주소, 번지수 맞춰서 다 많이 갔어요. 2025학년도 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고3 아이들이 수능에 대한 역량이 좀 많이 미비가 되어 있다. 특히 수의대 논술 전형 다음 장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건대 수의대, 경북대 수의대. 지금 우리 아이가 예비 고3이잖아요. 고3이 됐을 적에는 지금 이런 3개합 4, 3개합 5, 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이러한 역량을 갖춰진 고3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올해 2026학년도 수시 이 논술 전형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른쪽에는 이렇게 경쟁률들을 이제 놔뒀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어머니께서 흑백으로 인쇄하셨으니까 밑에 이제 조그맣게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의 경쟁률. 그래서 건국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 때 원서 접수 경쟁률은 272.5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끼리의 경쟁률은 135.66대 1이다. 한 반띵 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3개합 4고 국수 0탐인데 탐구는 1개. 그럼 탐구는 여기서는 이제 사탐을 보든 과탐을 보든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탐구는 과탐이다라고 하면 제가 과탐을 명시를 해놓고요. 사탐 과탐 불문한다라고 하면 탐구라고 그냥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 수의대의 경우는 탐구 괄호 열고 2개라고 되어 있죠. 이때 2개의 과목을 평균으로 반영하고 소수점을 절사시킨다. 그러면은 하나가 2등급이고 하나가 3등급이면 2.5등급이잖아요. 그럼 0.5가 날아가고 2등급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얹어가는 거, 특히 메디컬 준비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노선을 취한다면 저는 극구 말립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교과나 학종을 다 살펴보게 될 텐데 의외로 탐구 과목 1개만 본다고 해놓고서 탐구 선택 과목의 응시 기준을 과탐 2개로 해놓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과탐은 일단 2개 보되 그 중에서 1개를 반영하겠다 이 의미인데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얹게 되면 굉장히 이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메디컬을 지망한다라고 하면 과탐 2개는 무조건 보셔라. 힘들어도 무조건 보셔라. 예,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수의대 같은 경우는 교과 지금 30%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반영의 어떠한 영향력이 높지가 못하다. 교과 30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무시하셔도 좋고요. 문제의 유형으로는 건대는 지금 확통, 미적분, 기하 이게 다 들어오고요. 경북대학교의 경우는 미적분까지 들어오고 플러스 의학이 들어옵니다. 그 의학이 통합과학 그리고 생원, 생투다. 그러면 과학 논술을 어느 정도 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연계열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학으로 한 방으로 승부 보길 원하지 과학이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건대는 222가 나오고 경북대학교는 129가 나왔던 겁니다. 올해. 과학에 대해서 특히 고3 아이들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 다음 학생부 교과입니다. 수의대 학생부 교과에서 이제 전국 단위 선발만 놓고 보면 지금 2024학년도 때는 지금 1821명이 지원해서 16.86대 1의 경쟁률이었고 2025학년도에는 지원자가 2167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17.91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시 2026학년도에서는 지금 1618명이 지원해서 16.68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2025학년도에 비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4학년도랑 비교했을 때도 소폭 지금 낮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면은 수의대가 일단 모집 정원면에서 지금 현재 2026학년도보다 한 8명 가량이 지금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의대 교과 전형 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제가 70% 컷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2024랑 2025만 넣었습니다. 2026은 현재 전형이 진행 중이니까
현재 고3 애들 전형이 진행 중이니까 내년 설명회 때 제가 이 지표를 이제 추가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교과로 가는 아이들의 성적대는 거의 뭐 1.2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적에 지금 학생부를 반영하는 그 교과, 이 방법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 전형 방법 면에서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지를 다 명시해 놨어요. 쉽게 말하면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을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N수생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3학년 2학기,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고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한다라고 하면 N수생 형 누나들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거기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럽겠죠. 근데 우리는 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건국대학교는 졸업자는 지금 3학년 2학기까지 다 들어오고요. 졸업 예정자 현역 고3 아이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니까 건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주로 고3 현역들끼리 싸우겠구나.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졸업자인데 3학년 2학기 내신을 잘 챙겼어요. 수능 끝나고도 막 열심히 기말고사하고 막 수행평가 챙겼던 그런 아주 희소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국수 영한사과 전 과목을 대체로 반영하면서 여기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는 직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본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직윤으로 넣어놨냐? 사실상 전교 1, 2등에게만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의 뭐 교과 전형과 거의 뭐 유사하다. 그리고 워낙에 내신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교과 전형으로 임의로 분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보면은 지금 70% 보면 거의 1.06, 1.13, 1.1대 정도 아이들한테 수시 직윤 수의학과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경상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1.3, 그리고 경북대학교는 한 1.4대,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는 1.1, 1.08,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1.29, 1.3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여기 경쟁률 밑에 있는 조그마한 글씨들은 실질 경쟁률입니다. 그 실질 경쟁률 보시면 이제 결국 이런 정도의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의 비율이 결국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보시면 강원대학교가 3개합 7 이렇게 돼 있는데 대신에 수학과 과탐 한 개를 꼭 끌어안고 3개합 7을 산정하고요. 건국대학교는 없습니다. 건대가 없는 만큼 당연히 내신 성적은 높은 거죠.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리고 경북대학교의 경우는 3개합 5인데 대신에 탐구를 2개 평균을 끌어안고 3개합 5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는 수학을 포함해서 3개합 6. 그냥 3개합 5, 3개합 6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과목을 끌어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자연계열 아이들한테 굉장히 조건이 빡신 편에 들어갑니다. 특히 수학이랑 과탐을 2개를 다 끌어안는다. 예를 들어 강원대학교 그리고 경북대학교는 탐구 2개를 끌어안는다. 이런 조건들은 아이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형 방법 면에서 지금 교과가 100% 내지는 교과 정량이 70, 적성이 30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로만 한 판으로 이제 승부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내신 성적대의 기준 자체가 보통 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특이한 거는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 본다는 거. 전남대랑 전북대, 제주대. 반면에 충남대학교는 재수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충북대학교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충남대학교는 과목명에서 과목을 보면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까지 다 끌어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수 영상화로만 했을 때는 내신이 1.2인데 전 과목 다 끌어안으면 한 1.1대로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남대학교가 상대적으로 수의대가 유리하겠죠. 내신이 이제 더 높아지니까요. 대신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보면 전남대학교는 이제 3개 합 6이고 얘기든 끌어안는 과목이 없습니다. 대신에 과탐을 1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응시 영역으로는 과탐 2개를 다 응시해야 됩니다. 일단 응시를 다 해야 되고 그 중에 1개를 본다. 전북대학교는 수학을 반드시 포함하고요. 제주대학교도 수학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충남대학교도 수학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는 그냥 3개합 7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 보시면은 또 역시 이 실질 경쟁률 17.16대 1이었는데 4.47대 1로 뚝 떨어집니다. 충남대학교 보시면.
예. 아이들이 이 수학을 포함해서 3개합 6 하는 것도 많이 못 맞춘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수능 최저도 고3 아이들한테는 큰 허들이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제 다가오는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윈터스쿨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무조건 수학과 과탐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과탐은 정말 좀 극단적으로 2개 과목 다 잡고 가셔야 되고요. 수학은 더더욱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애들 내신 보면은 1.2대 애들 질비하고요. 그 다음에 1.5로 나오는 이 제주대학교. 이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육지에 사는 친구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거의 다 1.4, 1.3, 여기는 1.1. 이것도 수능 최저의 수준에 따라 수학 포함해서 3개합 6과 그냥 3개합 7은 난도가 천지 차이거든요. 네. 자, 그 다음 학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역시 이제 전국 단위 선발만 따로 떼어내서 볼게요. 2024학년도에는 경쟁률이 25.24대 1, 2025 때는 27.81대 1이었어요. 이게 좀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고3 때 뚝 떨어진 겁니다. 20.37대 1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수의학과 학종 원서 쓴 애들은 정말 해피한 애들인 겁니다. 네. 분명히 의대 증원 도로 빠꾸가 됐는데 왜 그럴까? 네. 이미 묵은 아이들이 다 2025학년도 때 해소가 됐고 모집 인원이 약간 축소된다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안정 하향으로 지원한 감도 있고 게다가 고3 아이들의 수능 역량이 실로 처참했기 때문에 특히 9월 모의평가에서도 많이 박살이 나서 아무래도 이 수시가 전반적으로 메디컬이 지금 아주 널널했습니다. 올해는. 예. 근데 내년에는 이제 수의학과 학종 인원이 7명 더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고2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고2 예비 고3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교과든 학종이든 이 수의대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강원대학교가 이제 춘천 삼척이 있고요. 또 이제 강릉 원주캠이 있는데요. 강릉 원주캠에는 치대가 있습니다. 원래 강릉 원주대 치대가 강원대랑 통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대 춘천 삼척 캠퍼스에 이제 미래 인재 서류 전형으로 지금 작년보다 1명이 더 늘어난 5명을 모집하는데요. 얘네들 수능 최저가 수학과 과탐 1개 이걸 끌어안고 포함 3개합 8입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 요소를 보면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각각 30, 3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아이의 어떤 학생부를 설계를 할 적에 이 강점도 분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비율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지금 21.40대, 이거는 올해죠. 올해는 21.40대 1, 작년에는 32대 1, 이렇게 지금 경쟁률이 나왔다. 근데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서류 100짜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급적이면 저는 좀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 좀 써서 1단계에서 몇 배수를 거치고 면접을 보는 게 낫지, 서류로만 그냥 오로지 평가를 하게 되면 자사고 아이들한테 아주 월등히 밀립니다, 우리가. 일반고 입장에서는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이 학생부상 이 수의학과로 꾸준히 1학년 때부터 좀 맞춰져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바랬다가 막판에 수의대로 튼다거나 좀 애매모호하게 수의학과 컨셉을 늦음하게 잡은 경우는 좀 합격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고요. 가급적이면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외기를 걸어온 아이들, 이 이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학종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가 있고요. 이제 작년, 제가 좀 표현이 참 웃깁니다. 올해보다 더 많은, 8명을 더 많이 뽑는 24명을 지금 이제 모집인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건대 수의학과 1학년 때부터 수의대 외기를 걸어온 아이들한테는 건대 수의대 추천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이제 실제로 애들이 또 경북대 수의학과를 많이 넣는데요. 얘들 탐구를 포함해서 3개합 5입니다. 이 탐구를 포함해서 3개합 5다. 사실 빡빡하죠. 굉장히 어찌 보면 높은 어떤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국립대학교 면접을 보는데 얘들은 수학을 포함해서 3개합 7.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이제 일반 전형을 넣어놨습니다. 직유는 교과로 분류되고요. 일반 전형은 제가 학종으로 분류했는데, 내신이 서울대학교 수의대 갈 만큼 뭐 1.0대, 1.1대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수의대를 한번 써봐라. 내신은 1.6대, 5대까지도 제가 밀어 넣었습니다. 올해.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 중, 이제 국수형 과탐 중에 3개 합칠. 수의대를 막상 이제 학종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면요, 원서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의 어떤 수능 역량이 높다라고 해버리면요,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의대도 갈 수 있는 수능 역량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수의대를 원서를 쓸 적에 다 학종으로 해서 면접 있는 전형을 쓰게 됩니다. 그럼 면접 있는 전형 하면은 한 6개가 나올랑 말랑합니다. 그만큼 서울 수도권이랑 지방까지 다 합쳐서 수의대가 별로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수의대 학종을 쓴다라고 하면 일단 다 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시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인데요. 이 충남이랑 충북 같은 경우는 좀 유사한 것 같은데도 또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일단 충남대학교는 모집원이 너무 작아서 제가 애들한테 권장하지도 않아요. 특히나 2명 뽑고, 4명 뽑고, 심지어 제주대학교 학종도 그렇고요.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3명. 그러니까 모집 인원 자체가 너무 많지 않아서 이 뒷 슬라이드에 있는 이 수의대는요, 가급적이면 그냥 충북대학교 정도로 한번 써보자라고 아이들한테 권장을 합니다. 네. 수의대다라고 하면은 결국 동물과 질병, 어떤 원헬스 이런 개념들 꼭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 학생부를 설계할 적에 대다수 아이들이 개나 고양이를 자꾸 건들려고 하는데, 좀 희귀한 특수동물도 좀 건드려라. 개랑 고양이만 동물이냐. 그래서 어떻게든 좀 다양하게, 어떤 아이는 그래서 새에 대해서 계속 탐구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새에 대한 탐구, 조류에 대한 탐구로 계속 이제 좀 학생부를 갖춘 아이 같은 경우는 충남대 수의대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나 고양이뿐 아니라 이제 좀 인간과의 어떤 관계에 좀 집중을 하고 이러면 좀 인서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도 따라줘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의대도 사실상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말 동물이 좋아서 학생부를 만든 경우. 네. 근데 안 되는데 억지로 제가 수의학과를 가자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 동물 좋아하지 않으면은 이거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학생부에서 그게 바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장은 약대입니다. 약학과가 올해 우리 일산 지역 고등학교를 보면은 약대를 좀 많이 지원했어요. 애들이 이게 의대는 좀 두렵다. 게다가 수능 최저가 너무 높아서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약대를 좀 많이 썼어요. 대화고등학교라든가, 일산 대진고등학교라든가, 굉장히 애들이, 이 전교권 아이들이 약대 지망을 너무 많이 했어.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야, 이럴 기회에 의대를 써야 되는데, 근데 왜 안 쓰냐면 이제 수능 최저 때문에. 네. 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떤 컨설팅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어떤 원서 기회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내신이나 학생부는 좀 아니고 수능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에서 나는 메디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논술 쓰라라고 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4학년도에는 260대 1, 2025 때는 270대 1, 2026 때는 233.3대 1로 역시 확 떨어졌습니다. 내년의 경우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왜 유독 자꾸 경쟁률이 이렇게 하락했느냐? 아무래도 의대 증원이 빠꾸됐다는 것에 대한 집단적인 어떤 분위기 저하도 좀 크게 한몫을 했다라고 봅니다. 약대 논술, 가천대학교 약대가 이제 논술이 신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경희, 고려, 덕성여, 동국여 보시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경쟁률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 나와 있는 것들. 입결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신이나 이런 거 설령 반영한다 하더라도 유의미하지도 않고요. 점수는 그러면 몇 점이냐면은 거의 다, 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맞아야 됩니다. 예, 논술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건 눈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 삼육대학교도 이제 약대가 논술이 우리 아이가 고3이었을 적에 신설이 된다. 이 정도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논술 전형에서 창의형이라고 해서 신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 특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다고 이거 기대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안 되는 카드다. 경쟁률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참고로 중앙대 약대 논술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4개합 5입니다. 4개합 5. 이 4개합 5면 사실 여차하면은 정시로도 메디컬을 가는 아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서 접수 경쟁률은 153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이 19.4대 1입니다. 이거 거의 한 9분의 1, 8분의 1로 뚝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맞춰도 시험장에 안 갑니다. 수능 딱 치고 난 다음에 논술이 있기 때문에 4개와 5가 되는데 뭐하러 중앙대 약대 논술을 갑니까? 여차하면은 정시로 의대도 쓸 판인데. 그래서 중대 약대가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인데 최저가 없다? 그럼 경쟁률 이거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뭐 컨설팅의 대상도 아닙니다. 소신껏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교과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산 지역의 아이들, 정교권 아이들이 교과를 많이 씁니다. 약대에서. 약대 교과를. 근데 교과만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약대 교과는 지방 쪽으로 썼다가 이제 인서울 약대의 경우는 학종으로 쓰고 좀 더 욕심내서 한 의대도 한두 군데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원서 라인이 구성이 되는데, 교과 전형 보시면 2024 때는 경쟁률이 18.81대 1, 2025학년도에는 22.65대 1, 그리고 현재 고3 아이들은 16.5대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대 교과 쓴 애들도 역시 뽕 잡은 거예요. 네. 의대 증원 취소됐다고 해서 굉장히 시무룩했었는데 다들 원서 접수하고 나니까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 떨어져 있네? 상당히 합격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수시 컨설팅을 하면서 작년 2025학년도에 메디컬 원서 장수를 85건 썼는데 올해 2026학년도에는 160건 정도 썼습니다. 메디컬을.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만났던 애들은 다 메디컬 쓰겠다고 하는데 경쟁률은 다 줄어들었어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을 경우에는 모집 인원의 차이가 1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이 느끼는 이 사이즈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역시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졸업자에게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학교도 제가 다 표기를 해놨고요. 내신들 보면은 뭐 1.13, 1.11, 1.17 교과 전형 가지고 약대 인서울 한다는 거는 거의 전교 1, 2등 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 저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약대를 교과로 갈 정도의 내신이면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생각하면 안 될까? 이야기합니다. 근데 피 보는 게 싫다면 어쩔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의대냐 약대냐는 어디서 많이 갈리냐면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보면 그래도 약대 교과는 한 3개합 5짜리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의대는 3개합 5가 없어요. 의대는 싸그리 다 3개합 4 아니면 4개합 5로 움직입니다. 수능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국은 약대냐 의대냐가 현실 원서 쓸 적에 많이 갈리게 되죠. 그래서 가천대, 가톨릭, 경희, 덕성, 동국. 참고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 70에 서류 30으로 돼 있고, 이 동국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상위 10개 과목만 뽑아냅니다. 상위 10개 과목만 뽑아내니까 다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는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이거 사실상 무슨 전형이겠습니까? 변별을 주려면 학생부죠. 이건 그냥 학종입니다. 이게는 교과의 탈을 쓰고 있는 학종이에요. 상위 10개 과목만 뽑아내면 다 1.0이기 때문에 변별은 결국은 학생부다. 그러면 동국대학교가 학종으로는 약대를 뽑지 않는가? 뽑습니다. 그럼 도대체 학교장 추천 인재랑 두드림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뭔 차이냐? 학생부랑 좀 자신 있고 면접에도 좀 자신 있으면 두드림 가는 거고, 내신보다도 약간 학생부는 조금 미진하면서 내신이 월등히 우수하다. 그럼 학교장 추천 인재 쓰라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이거 4명짜리 뽑는 거 들어가지 말고 그냥 학종으로 원서 써버리자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동덕여대, 삼육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서울대, 숙대 등등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약학계열 직윤 이제 11명 뽑습니다. 얘들도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제가 서울대 직윤은 임의로 교과 전형으로 분류했고요. 얘들 내신 성적 때 붙는 애들이 대체로 이제 일반고의 기준으로는 1.1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한 1.3인데 약대를 준비했던 아이가 서울대 직윤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고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약대 써버립니다. 왜냐? 서울대 직윤 지방에 있는 애들 무수한 애들이 막 1.0대 들고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대, 연대, 중앙대, 차이과학대 이렇게 있는데요. 중대 같은 경우가 이게 의외로 빵꾸가 많이 나요. 왜냐? 중대 약대 수능 최저가 또 무지하게 높아요. 4개합 5입니다. 그래서 중대 약대는 이 지금 여기 70% 컷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이제 커트라인이 훅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서울대학교 직윤 받아서 기계공학과를 썼던 녀석이 그냥 한번 상향으로 여기를 질렀어요. 서울대 직윤으로 기계공학과는 붙은 상황에서 늦음하게 중앙대 약대 교과전형 추합됐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야, 네 성적이 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등록 안 했죠. 계속 서울대 기계공으로 갔죠. 여기가 좀 빵꾸가 많이 난다. 왜냐하면 4개합 5를 맞추는 그 고3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차의과학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지역균형 선발로도 뽑고 그 다음에 차학생부 교과로 쓰는데 우리 일산 지역 아이들의 경우는 면접에 있는 이 차학생부 교과 이걸로 조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예, 애들이 이제 면접이 있으니까 1단계에서 몇 배수로 뽑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신 한 1.2 후반에서 1.3, 심지어 1.4대 아이들도 이 전형을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한 편이고요. 3개합 6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 국립, 목포, 전남 이 약대가 많아가지고요. 진짜 목포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확 낮아지죠. 뭐 수학 포함 3개합 5, 또 수학 앤드 과학 포함해서 3개합 6, 3개합 6, 3개합 7. 그럼 사실 엄밀히 말해서 3개합 6이다? 이 정도면요. 뭐 성균관대학교나 중앙대학교 논술 수능 최저 정도 수준입니다. 3개합 6이면. 그래서 의외로 내신은 좋은데 수능 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약대 많이 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수능 역량 더 키워가지고 의대 쓰자. 왜냐하면 약대 학종이나 교과의 경우는 지방에 있는 애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네, 무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신 뭐 커트라인 보시면 그래도 뭐 나름 공부 좀 한 애들이죠. 그래도 네. 여기서 좀 특이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제주, 충남, 역시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국수, 영한사, 기술과정 다 싸그리 다 들어오고요. 네. 충북대학교, 네, 3, 뭐 이렇게 모집인은 너무 적어서 이제 애들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여기는. 네. 그 다음에 지역 사립입니다. 경성대, 부산에 있고. 계명대, 대가대, 영남대, 인제대, 조선대 등등등등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학생부 반영 교과의 방법마다 내신 산출이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 우리 아이 대학 갈 적에 대학 어디 가나 이런 데 돌려보시면 거기서 환산을 다 해줍니다. 네. 근데 결국은 관건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의외로 여기에 있는 3개합 6이나 3개합 7 이런 것도 잘 못 맞춰요, 아이들이. 실제 수능에서는요. 그래서 일례로 우리 일산 지역에서 뭐 서울대 지역균형을 받은 전교 1, 2등이 나란히 3개합 7이 안 나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학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2024 때는 30.75대 1, 2025 때는 32.93대 1. 근데 2026 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23.84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대 학종 쓴 애들도 다들 지금 해피한 상황이에요. 물론 약대 학종이 일부 학교는 최저가 또 많이 걸려 있어요. 특히 인서울 중심으로는요. 그래서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겠지만 그래도 경쟁률 면에서는 굉장히 숨통이 트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2025 학년도가 이 블랙홀처럼 이 장수생 언니 오빠들을 후룩 다 이렇게 먹은 것이 아닐까. 예. 나름 올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자, 그럼 보시면은 이제 가천대, 가톨릭, 경희덕성, 동국, 동덕입니다.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천대, 약대 3개합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쟁률은 높아요. 예, 48.17대 1, 53.50대 1,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서교에서 5배수를 뽑고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면접이 50%입니다. 면접에서 거의 다 이제 완전 결판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학, 의지, 계열 적합성뿐 아니라 인성의 비중이 또 높습니다. 가천대는. 학업 역량이 의외로 20%밖에 안 돼요. 보통의 학종의 어떤 평가 요소를 보시면 학업 역량을 좀 높이 보는데 가천대학교 인성을 높이 봅니다. 인성과 동시에 진학 의지를 높이 본다. 이 말이 뭐냐면 의대 학생부 만들다가 또는 치대 학생부 만들다가 여차해가지고 약대로 틀면 안 된다. 예, 1학년 때부터 외기를 걸어와야 가천대 약대에서 좋아하는 인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천대 약대는 대놓고 입시 설명회 가도 이런 말 합니다. 의대 학생부 안 받아줍니다. 이런 말 합니다. 의대 학생부 가지고 설마니 뭐 약대 지원하겠냐마는 약대 쓰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떨어뜨린다라고 아예 그냥 공언을 합니다. 네. 가톨릭대 약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3기합 5로 걸려 있고요. 얘네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40%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을 20% 보는데 1단계에서 4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30%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근데 가톨릭 약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한테 이 학교장 추천해서 참고로 TO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톨릭 의대는 한 학교에서 한 명에게 TO에 제한이 주어지지만 약대는 TO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 3개합 5 이거 부담스러워 합니다. 실제로 이것도. 약대를 준비했던 상위권 아이인데 이거 3개합 5로 또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네. 그리고 가톨릭 쓸 바에는 더 좋은 데는 난 차라리 쓰겠다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가톨릭 약대가 약대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못합니다. 의대랑은 완전히 달라요. 경희대 약대가 오히려 인지도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더군다나 이 경희대 약대 이 수능 최저 한번 보시면 무시무시합니다. 3개합 4인데 이때 탐구는 2개 평균을 끌어안습니다. 3개합 4예요. 예. 재작년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근데 지금 현재 고3 아이들 입시 치를 때부터 수능 최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수능에 대한 역량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작살이 나는 겁니다. 수능에 대한 역량 3개합 4 안 되면 경희대 약대 못 쓰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더 올라갔어요. 이게 어떤 심리가 작용했냐면 이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을 적에는 경희대학교 메디컬 하면 어차피 자사고 애들 들어가니까 난 안 돼 라는 심리가 강했다면 지금 고3 아이들 때부터는 야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면 나도 될 수 있겠다. 이거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많을 테니까 이런 심리가 일반고 아이들한테 넓게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희대 약대 경쟁률은 도리어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1단계 4배수를 뽑고 면접을 30%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 선발하니까 51.78대 1이었으니 1단계 경쟁률만 놓고 보면은 뭐 대략 한 11대 1, 12대 1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만 일단 통과해라 하면은 면접 준비에 선생님이 어떻게든 붙여줄 테니까 제가 그래서 경희대 약대도 조금 원서를 많이 썼습니다. 네. 덕성여대 여기는 안 써요. 안 써요. 일단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나한테 쉽다라면 이거 뭔가 함정이 있다. 실제로 덕성여대 약대는 뭐 면접 날짜도 이 수능 이전인가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뭐 추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수능 직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 뭐 있어도 이거는 그림의 떡이다. 동국대학교. 이제 동국대학교는 그래도 우리 일산 친구들한테는 좀 우호적인 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제가 동국대 학교장 추천 쓰느니 차라리 야 두드림 얘기를 쓰자 좀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동국대학교요 우리 일산 사람들 많이 뽑아줍니다. 의대도 특히 많이 의대는 경주에 가 있는데 또요 많이 뽑아줍니다. 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 병원이 여기 있어서 관계자들이 다 일산 사람이어서 그러나 예, 하여튼 뭐 좀 지금 동국대학교 실제로 우리한테는 좀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동덕여대 이 동덕여대도 제가 애들한테 잘 안 쓰게 합니다.
동덕여대도. 이상하게 이 여대 쪽은 애들 마인드가 이래요. 뭐 이화여대 아니면 숙대 뭐 정도 고려해 보죠. 뭐 이런 거지. 동덕 덕성까지 제가 꼭 가야 돼요? 막 이럽니다. 이 여학생들만 또 가니까. 예. 여학생들 마인드가 덕성 동덕 갈 바에는 이화여대 숙대 정도 가겠다라는 마인드가 좀 큽니다. 왜냐면 약대 정도 쓰는 이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 사이즈가 대체로 다 상위권 애들이니까요. 36대는 막 쓰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막 쓰라고 해도 안 써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36대 가는 거 싫어하셔요. 그럼 동국대는 왜 쓰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서 36은 이상하게 애들이 잘 안 씁니다. 예. 서울대 이거 많이 씁니다. 일반 전형. 사실 자사고 아이들 많이 뽑는데도 불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약대 직윤의 내신이 너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내신 1.2만 넘어가도 애들이 직윤 안 받고 일반으로 많이 씁니다. 1.34 애들 당연히 약대 가고자 하면 서울대 일반 전형 쓰죠. 대신에 이제 여기는 또 수능 최저가 없지만은 이 면접이 또 빡십니다. 면접이 빡세요. 예. 서울대학교인데 그 서울대학교조차도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은 떨어졌습니다. 공포감이 많이 지배를 한 거죠.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는요, 우리 아이가 고3이었을 적에 전형이 한 개 신설됩니다. 융합인재 전형이. 근데 뭐 신설된들 뭐 의미가 없는 게, 요 탐구형에서 10명 빼가지고 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형이 2개가 된 겁니다. 근데 2개가 돼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기존의 이 탐구형 전형은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이 없어요. 이거 어떤 애들 뽑겠습니까? 자사고 애들 뽑습니다. 근데 신설되는 전형은 최저가 신설됩니다. 3계함 6. 그나마 일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수능 최저가 있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자사고 쪽 애들이야말로 수능 최저 이거 부담스러워해요. 실제로 민족사관고등학교 정도만 해도요, 얘들이 수능 역량이 안 돼요. 2등급 3개를 못 받아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민사고만 하더라도 제가 뭐 특정 고등학교 비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패트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히려 수능 역량을 갖춘 일반고 아이들로서는 성균관대학교 약대 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린 겁니다. 실제로 성대 약대 우리 일산 지역 고교 애들 여지껏 안 뽑다가 작년에 이제 뽑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뽑기 시작했어요. 성균관대 의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일산 일반고 애들은 안 뽑아주는 학교인데 작년부터 이제 좀 길이 트이기 시작했죠. 숙명여대 약대, 숙대 약대 아이들도 의외로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어떤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최저가 없다면 일단은 자사고나 이런 애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럼에도 이제 숙대 약대 정도는 아이들이 좀 흔쾌히 씁니다. 아주대학교, 이 아주대는 제가 딱 명시를 했어요. 수능 최저 충족자를 대상으로 1단계를 뽑는다. 그럼 다른 학교들은 최저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서류로 줄을 세워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를 적용했는데 이 애들은 특이하게도 수능 성적표 발표 이후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 나오고 먼저 적용시켜서 떨어질 애들 먼저 걸러내고 서류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주대학교 약대 쓰기가 훨씬 더 특히 수능 역량만 전제가 돼 있다면 훨씬 더 나은 거죠. 연세대학교 우리 일산 일반고 애들 돼지기도 안 뽑습니다. 정말 안 뽑습니다. 도대체 누가 들어가나 싶어요. 실제로 정말 안 붙여줘요.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화여대가 이제 전형을 이제 그 학과랑 모집단위에서 3갈래를 운영하는데요. 이제 약학 전공이 있고요.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 있습니다. 미래산업 약학 전공도 약대예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도 우리 일산 일반고 아이들 입장에서 일단 최저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4계함 6, 이거 수능 최저가 너무 높죠. 근데 4계함 6짜리가 차라리 낫지 최저도 없이 면접만 보는 전형은 조금 불리할 수 있다. 대신에 뭐 운정고나 한민고나 대진고나 주역고나 이런 데서 학생부 나름 좀 갖춰져 있다라고 자부하는 애들은 뭐 면접평도 같이 써도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이제 없다가 이번 고3 아이들이 들어갈 때 처음 신설된 전형입니다. 중앙대 약대의 경우는 이제 내년에 성장형 인재 전형이 신설됩니다. 이 성장형 인재 전형은 뭐냐? 일반고 아이들 좀 뽑으려고 전략적으로 만든 전형이에요. 일반고 아이들. 물론 전제는 있어요. 수능 역량.
수능 역량이 전제되어 있는 일반고 아이들 뽑아주려고 만든 겁니다. 기존에 융합형과 탐구형 인재를 뒀는데 융합형이 일반고 애들 좀 많이 뽑았거든요. 탐구형은 특목자사 애들 뽑았는데 문제가 뭐냐? 둘 다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좀 수능 역량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반고 애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꺼림칙하죠. 왜냐? 서울 수도권에 그래도 수능 역량을 좀 연마한 아이들은 못 들어오고 오로지 학생부만 챙긴 애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형 인재 전형을 만들었고 수능 최저 4개합 5입니다. 4개합 5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4개합 5 정도 걸어놓으면요.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거 맞춘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논술 전형 보셨잖아요. 논술 전형도 거의 뭐 한 9분의 1, 10분지 1로, 11분의 1로 떨어지는 건데 학종의 경우는 더 떨어지겠죠. 더군다나 논술은 N수생들까지 들어와서 실질 경쟁률이 산정되는데 학종은 주로 고3 애들만 들어오거든요. 그럼 한 15분의 1로 떨어지려나? 예. 근데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고 면접을 30% 반영해서 선발을 하니까 저는 뭐 일반고에서 4개합 5 정도 역량이 되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중앙대 성장형 인재 강추합니다. 차이과학대, 약대 같은 경우도 우리 일산 지역 아이들을 많이 뽑아줍니다. 근데 이제 차이과학대, 약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이거는 신설됐어요. 이번에 고3 애들 신설됐는데 내신이 한 1.3, 1.4 정도 되면 교과를 쓰려고 하지 굳이 구태 학종으로 안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차이과학대, 약대 학종으로 쓰려면 어떤 애들이냐? 뭐 글쎄요, 한 1.5, 1.6 아이들한테 제가 권장을 합니다.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우리 일산 지역 아이들 얘들이 잘 안 뽑기도 하지만 또 애들이 지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국립입니다. 강원대, 경상국립, 국립 순천, 전남, 전북, 제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능 최저 보시면 막 3개합 6, 3개합 7 이렇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성대나 중앙대 논술 수능 최저보다 낮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를 실제로 쓸만한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진 아이들은요 잘 안 씁니다. 또 막상 학종으로 그냥 뭐 교과로 다른 데 써버리지 이렇게 가버립니다. 실제로 이제 정시 입시판에서 지역의 국립대, 약대는 연대, 고대, 공대랑 비교했을 때 연대, 고대, 공대 애들 많이 가요. 네. 연세대 뭐 화학과랑 뭐 예를 들어 뭐 경상국립대, 약대 이렇게 붙으면 애들 연세대 화학과 많이 가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충남, 충북입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를 그럼 학종으로 가는 애들은 내신 성적대가 대체로 거의 1.6789, 6789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789 아이들한테는 지역의 국립대의 약대라도 가려고 이제 학종을 만드는 거죠. 1.5대 정도 안으로 들어온 애들은 잘 준비를 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사립의 이제 약대 학종입니다. 계명대, 약대, 단국, 원강, 조선 뭐 이렇게 몇 군데 안 되는데요. 의외로 이제 이 좀 조선대랑 원강대학교가 또 우리 지역 애들 또 이상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조선대, 약대랑 원강대가 좀 우리 지역 아이들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의대입니다. 한의대 논술 보시면은 경쟁률이 이제 한의대는 논술 경쟁률은 작년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한의대 논술만 이제 지금 탁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한 6명 더 늘어난 건데 한의대 논술로 뽑는 인원 해봐야 이거 얘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뭐 여태까지는 경희대학교밖에 없었고 내년 이제 고3 아이들 이제 내년에 고3이 되는 애들한테는 가천대 한의대가 신설된다라는 거. 뭐 그렇게까지 저한테는 뭐 논술은 기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입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는 경쟁률이 2025학년도에는 26.57대 1이었는데 지금 20대 1입니다. 근데 교과 전형으로 한의대 쓴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지금 해피한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이 따르는 거고 내년 이제 우리 고3이 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한 2명 정도가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든 113명이 지금 이제 선발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뭐 가천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얘들 보시면 또 보면 인문계열도 뽑고 자연계열도 뽑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우리 일산 지역 고등학교 고3 애들 원서에서 한의대가 좀 제법
교과 전형으로 장수가 좀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어차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원서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연대, 고대, 교과로 쓰면은 이제 3장이 남거든요. 그 3장을 한의대 교과 인문 모집 단위로 해서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대학교 교과는 실제로 누가 가냐? 이과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문과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가는 전형이다. 한의대 교과 전형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과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과 1.42, 1.58 경희대학교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뭐 1.29, 1.46 교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전대 1.58, 1.1인데 교과 전형을 가만히 보시면 이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심지어 대구 한의대 잠깐 보실까요? 대구 한의대 인문계열 보면 2024학년도 70% 컷이 2.34예요. 이 왜 그러냐? 2024학년도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엄청 국어 수학 불수능이었습니다. 그때 이 문과 지원자들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신 성적 2.34 등급 대 애가 교과로 찔렀는데 된 겁니다. 얘는 지가 여기 합격할 줄 알았을까요? 이 70% 컷이 2.34이기 때문에 문 닫고 들어간 애 성적은 붙는 놈이 커트라인인 겁니다. 실제로 그 합격 성적을 보면요. 그 당시 충원율 데이터를 보면 지원자 중에 최저만 맞춘 애들은 다 합격했어요. 문과에서. 문과생들의 경우는 약간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여차하면은 수능만 어려워버리면 다 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과 최상위권 애들한테 한의대 교과 3장은 꼭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차하면 다 붙을 수 있으니까. 그의 수능이 어려웠을 때 네가 최저를 맞춘다면, 근데 이제 수능도 어렵고 지도 못 맞춰버리면 이제 그때는 좀 슬픈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3개 합7도 안 나오면 서울대도 날아가 버리고 교과도 날아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산 지역의 고등학교 특히 문과 1, 2등 하는 애들은 직윤을 받더라도 이 긴장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능이 그해 어려워서 3개 합7이 안 나와버리면 서울대 직윤도 날아가고 연대, 고대, 교과도 같이 날아가 버리니까 수시 6장 광탈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 대전대학교 한의학과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등락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합니다. 이 한의대 특징은.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의대학교 학종을 준비한 아이한테 내신이 한 1.5대, 자연계열에서 1.5대 안으로 들어오면은 한의대 교과도 한두 장 한번 찔러보자. 나중에 원서 쓸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걸 합격, 불합격의 가능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차하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세명대랑 우석대학교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가 고3일 때 한의대 교과에서 세명대랑 우석대. 그 다음에 이제 학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2024학년도에 30.78대 1, 그리고 2025학년도 때는 28.17대 1, 그리고 2026학년도 때는 23.90대 1.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 한의대 학종은 하나의 기회다라고도 애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기회일 수밖에 없냐면은 일단 이 이과에서 전교권 좀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이미 이 배웠던 이 지성과 이 이과적인 어떤 이 양심이 이 한의학과 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동의보감의 한 챕터를 꺼내서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어떻게 뭐 아기 오줌을 먹으면 사람이 투명해질 수 있다고 제가 이걸 탐구하나요? 얘들이 신념적으로 이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과생들 중에 한의대를 준비한 애들이 잘 없습니다. 그럼 준비하기만 하면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더군다나 이 한의대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랑 호환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여차하면은 야 내신 좀 떨어지면 좀 저쪽으로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안 돼요. 오로지 고등학교 한 1학년 말이나 2학년 때부터 한의대 외길을 걸어온 아이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허준의 어떤 동의보감 그리고 드라마 허준 이거는 필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의대 학생부는 제가 예를 들어 아이들이랑 지도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부모님의 허락까지 다 받아옵니다. 아이랑 일방적으로 상담을 해서 한의대 하자가 아니라 부모님과 허락을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의대 학종을 만드는 순간 다른 데로 틀 수가 없어요.
받아주지 않아요.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이런 데서.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는 약대가 있긴 해요. 왜냐면 한약학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보면 경희대학교 인문자연 역시 나눠서 뽑고요. 대구 한의대도 인문자연 나눠서 뽑습니다. 인문자연 나눠서 뽑는다는 말은 문과생도 한의대학교 학종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과생들이 한의대 학종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문과 모집 단위로 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확통사탐 든 애들입니다. 수능 때 확통사탐을 보는 아이들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과생인데. 경쟁률 보시면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경희대학교 문과가 좀 특별하게 차이가 크죠. 네, 왜냐면 모집 인원의 규모가 다르니까요. 반면에 이제 대전대나 동국대학교는 그냥 통합으로 문과, 이과 섞어가지고 뽑는데 다 그냥 결국 이과생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원광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탐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탐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저는 애들한테 그래도 가급적이면 과탐 봐라. 과탐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구면 사탐 하나 껴도 되지 않나요? 되지만은 그래도 과탐 2개를 봐라. 왜냐하면 한의대 학종에서 얘들이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전형 계획 단계예요. 수시 모집 요강 때 과학탐구 2개 과목을 필수 응시로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과탐 2개는 무조건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신 성적대는 1.83, 1.57, 1.70인데 실제로 한의대학교가 내신 성적대가 2점대까지도 그 한의대를 보내봤습니다. 2.13이었어요. 2.13인데 한의대 학종으로 가천대, 원광대, 동국대 이렇게 3군데 가더라고요. 작년에는 백마고등학교에서 1.5대 정도 되는 친구가 원광, 동국 이렇게 갔고요. 한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만 한다면은 면접까지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쉽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학생부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치대입니다. 지금 제가 치대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좀 가능성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일단 논술은요, 논외입니다. 논술은 일단 뭐 경쟁률이 136.62대 1에서 128.38대 1, 104.52대 1로 지금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상하죠? 메디컬 보면 지금 논술도 점점 떨어져, 교과도 점점 떨어져, 학종도 점점 떨어져. 지금 이런 추세입니다. 메디컬 준비했던 그 많던 장수생들은 2025학년도 때 다 저기 끝난 거면 다 해소한 거예요. 저는 하나의 기회다. 지금 고3 아이들 많이 그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속에서 수시 원서를 썼는데 쓰고 난 다음에 지금 다들 경쟁률을 보고 안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내년 고2 때는 전 더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참고로 아직 뭐 의대 파트가 아니긴 한데 의대 증원이 다시 논의가 된다면 아마 한 400명에서 500명 가량은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 누구처럼 갑자기 2,000명을 늘어나니까 폭동이 나지. 근데 한 400명, 500명 정도 늘어나면은 뭐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의대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이면서 2015학년도 이 개정교육과정이 잘 저기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논술 뭐 우리 때 어차피 2개밖에 없어요. 경북대, 경희대. 근데 이건 전형 계획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전형 계획은 대학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예를 들어 단국대학교 치대가 전형 계획에 없었다가 이번에 딱 등장했거든요. 아마 단대 치대도 아마 내년에 뽑을 수 있어요. 단국대 치대도 논술로. 근데 뭐 논술은 어차피 뭐 논외의 대상입니다. 네. 교과입니다. 치대 교과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자 일단 지금 현재 고3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집 인원이 지금 39명이에요. 그럼 작년에 치대는 몇 명을 뽑았냐면 51명을 뽑았거든요. 그럼 17명이, 12명이 쪼그라든 겁니다. 근데도 경쟁률도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원자 수는 더 줄어든 거예요. 네, 치대 교과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한 겁니다. 근데 이 교과가 보면은 얘들 이 내신 컷을 보면 장난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의대나 치대나 거의 비슷비슷하다. 심지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어떤 정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경희대학교 치대 잠깐 볼게요. 원서 접수 경쟁률은 12.25대 1이었어요. 2025학년도에. 근데 실질 경쟁률은 4.18대 1로 3분의 1로 뚝 떨어지죠. 경북대학교 치대 25.75대 1짜리가 7.80대 1로 뚝 떨어집니다. 결국 이 수능 최저도 관건입니다. 최저 맞추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이제 눈으로 쭉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학종입니다, 바로. 왜냐면 교과로 뽑는 애들이 그거밖에 없어요. 학종입니다. 학종의 경우는 2024학년도에 21.94대 1이었고요. 2025학년도에 18.87대 1이었어요. 올해 14.75대 1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모집 인원이 26명 더 늘어납니다. 치대 학종은 기회다. 치대 학종은 올해 기회다. 기회인데 애들이 준비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치대 학생부 준비하는 게 그냥 의대 학생부 준비하거든요. 내신이 비슷비슷하니까. 치대 학생부 준비하는 애들은 의대 학생부 준비합니다. 근데 저는 치대 학생부를 만들면 이것도 기회다. 왜냐? 경쟁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모집 인원이 탁 올라가거든요. 사실 제가 이것도 다 이제 일반 전형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어머님께서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은 막 특별 전형, 뭐 사회 공헌자 전형 다 더해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요렇게 이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의 변화를 아실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노가다 한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왜냐면 이거를 하나를 지표를 꺼내려면 모든 전형들, 모든 모집 단위들의 몇 명 전형인지를 다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두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치대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의 기회인데 이거 뭐 의대 하려고 하는 애들 치대 준비하라고 하면 또 할라나 잘 모르겠어요. 네. 치대 학생부 준비한다고 여지껏 3년 동안 했는데 얘가 막판에 치대 가고 난 다음에 후회해가지고 의대 가겠다고 또 엔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네. 처음부터 의대 준비시킬 걸 그랬나 하는 생각.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실속은 있다. 왜냐면 의대만큼 공부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자, 강원대학교 강릉원주캠입니다. 옛날 이름은 강릉원주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강릉원주대인데 올해 이번에 이제 강원대랑 통합을 하면서 강원대 강릉원주 캠퍼스로 됐고요. 얘들 수학 포함해서 3개합 6 수능 최저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치의학과 얘들 같은 경우는 탐구 2개를 끌어안고 3개합 4입니다. 최저 만만치 않지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 수능 최저 맞추니 그냥 의대 학종 준비할래 이러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의대랑 치대가 학생부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이렇습니다. 의대 학생부 만들어 놓고 이제 경희대 치대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왜 경희대 치대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원서 써놓고 붙어놓고 무슨 소리냐. 딱 2학년 때 탐구한 게 딱 했는데 거기서 뽑아주더라고요. 치대랑 의대는 사실상 거의 약간 한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강 아간면 관련해가지고 탐구하면요. 의대도 되고 치대도 되고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턱주가리 말하는 겁니다. 턱주가리 여기 탐구하면은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치대 역시 얘네들도 3개합 4라는 수능 최저가 이전에는 없었다가 지금 고3 애들 원서 쓸 때 3개합 4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3개합 4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제일 울상인 아이들은 자사고 애들이다. 상산고나 이런 아이들 수능 영향 안 되는 애들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슬픈 일이다. 반면에 일반고 아이들에서 좀 수능 역량이 갖춰져 있는 상위권 애들한테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셈인 거죠. 당국대학교 얘네들이 모집 인원이 무지하게 늘어납니다. 이 서울에서 이 TO 늘어나는 거의 대다수 인원을 단대가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단대가 늘어나요. 이게 그러면 수시 모집 요항 때 혹시 뒤집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게 치대기 때문에 의대 증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형 계획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단대 치대가 하나의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가 올해 모집 안 했어요, 참고로. 지금 고3 애들 모집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모집을 안 하다가 이제 내년 때 딱 등장합니다. 왜냐면 치대가 이 학제 개편 때문에 모집을 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부산대 치대도 짠 하고 등장한다. 대신에 수능 최저는 수학을 포함해서 3개합 4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치대.
서울대 치대는요, 참고로 직윤에서 뽑지 않습니다. 직윤의 모집 단위가 아예 없어요. 모집 인원이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오직 일반 전형으로만 뽑기 때문에 보통 일반고 애들, 자사고 애들 다 포함해서 다 들어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도 모집 인원이 늘어납니다. 9명 더 늘어난 이제 21명을 뽑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치대 학종이 하나의 기회다. 대신에 이제 의대에 원서 쓸 것을 치대 학종에다가 써야 되는 어떤 부담은 좀 감수해야 되겠죠. 그건 아이들이 이제 그때 가서 선택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치대를 쓰느냐 의대를 쓰느냐는 막판 가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원광대 그리고 전남, 전북, 조선 여기 애들도 이제 좀 뭐 치대를 뽑는데 얘들은 수능 최저가 앞에 봤던 애들보다는 좀 널널합니다. 보면 3개합 뭐 6, 뭐 3개합 6, 수학 포함해서 다 3개합 6, 3개합 뭐 이렇게 하죠. 3개합 4짜리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또 다 이렇게 거의 다 면접이 또 있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 일산 지역 아이들이 원광치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선치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원광치가 이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게 조금 좀 아쉬운 지점인 거죠. 네. 자, 그 다음 장으로 하면 이제 드디어 의대입니다. 의예과 논술. 얘들은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갔어요. 여태까지 메디컬 모집 단위들 경쟁률 쫙 보면서 전년 대비해서 오른 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하나는 한의대 논술밖에 없었죠. 이제 의대 논술 하나 있습니다. 의대 논술의 경쟁률은 지금 2024 때는 무려 287대 1을 찍었다가 2025학년도에 183.65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전년 대비해서 올라간 195.01대 1 정도로 지금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 전형 계획상의 이 모집 인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릅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뭐 나라에서 알아서 협의해서 알아서 나오겠죠. 네. 왜냐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작년 딱 이맘때쯤에는 모집 인원이 이렇게 될 거다, 190명 뽑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원서 접수할 때는 116명을 모집했거든요. 네. 전형 계획과 이 확정 모집 요강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현저하다는 겁니다. 의대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는 어떻게 될지 또 두고 봐야 됩니다. 177명을 뽑기로 했다가 뭐 100명을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논술에서 이제 부산대학교 의대가 신설되는 거, 논술 뭐 경쟁률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시 원서 컨설팅 할 적에도 논술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어딜 쓰나 로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 되고요. 중앙대 의대 논술 창의형으로 이제 4명을 뽑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이것도 경쟁률 어마어마하겠죠. 그 천하제일 논술대에 벌어집니다. 이건 경쟁률 보나 한 400대 1, 500대 1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교과 전형입니다. 이 교과 전형도 할 말이 많아요. 지금 고3 아이들이 딱 작년 이맘때쯤 제가 네오진에서 설명했을 때는 어머님들 535명 뽑습니다 라고 해서 다들 좋아했었어요. 근데 수시 원서 접수할 때 335명이 됐습니다. 갑자기 급변하는 사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학생부 교과의 경쟁률은 2024 때는 14.96대 1, 2025 때는 14.31대 1, 그리고 올해 현재는 14.76대 1로 소폭 올라갔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유의미하진 않아요.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경쟁률만 놓고 보면 한의대 논술 전형, 의대 논술 전형, 그리고 의대 교과 전형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올라간 겁니다. 나머지는 싸그리 다 하락했어요. 네. 그럼 교과 전형도 가만 보시면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살펴보십시오. 보시면은 결국 핵심은 수능이다. 이것도 역시 앞서 봤던 치대 교과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가천대 의대, 가톨릭 의대 직윤, 경희대 의대 등등등등 쭉 있는데요. 수능 최저 다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리고 내신 성적은 거의 1.0대. 네. 그래서 막상 우리 일산 지역의 전교 1등, 2등 하는 전교권 아이들이 이 인서울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교과로는 잘 안 씁니다. 그냥 학종으로 도전하지, 이 교과는 워낙에 괴물 같은 애들이 곳곳에서 다 몰려들기 때문에. 네.
성균관대학교 의예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원래 지금 현재 고3 아이들 때부터 모집하기로 예정은 돼 있었는데 의대 증원이 나가리 되면서 없어졌다가 다시 또 이번 전형 계획에 또 등장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뽑을지 안 뽑을지는 또 두고 봐야 됩니다. 수시 모집 요강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원들은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왜냐? 언제든지 간에 또 저희들끼리 알아서 또 조정해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고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국립입니다. 마찬가지 이 지역 국립의 모집 인원들 언제든지 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가 실제로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의대에 대한 입시 설명회를 계속 못했어요. 왜냐면 맨날 시시각각 자기네들끼리 줄다리기 하면서 빼니 많이 늘어나니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아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카오스, 혼란의 상태에서 의대 수시 원서를 쓴 거고요. 좀 이제 우리 현재 예비 고3 아이들도 약간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분명한 거는 일단 내신만을 가지고, 교과 전형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량이 일단 돼야 된다. 네. 아무리 여기 지방에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4개합 5, 3개합 4 이러고 의외로 이렇게 3개합 6짜리 널널하다 싶은 거는 수능 역량이 널널하다 싶은 것은 지금 내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수능 최저가 널널하면 내신 커트라인이 무지하게 높을 것이고 수능 최저가 좀 빡시면 그래도 내신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과 저것과 따질 것 없이 다 높은 거는 인서울 수도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 사립으로 가면 가톨릭, 관동, 건양, 계명 이게 중중중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얘들 다 수능 최저가 지금 3개합 4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3개합 5 정도 된다라고 하면 1.2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3개합 4다 이러면 한 1.65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저가 빡시면 내신은 널널하고 최저가 널널하면 내신은 빡세진다. 네. 가급적이면 면접 있는 거 위주로 저는 애들한테 쓰라고 합니다. 그래도 면접 한번 경험은 해봐라.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예과 우리 일산 지역 아이들 좀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죠. 그게 이제 얘들이 일산 지역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교과 전형이다 보니 학종이 아니다 보니 정성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 일산 지역 아이들이 좀 선호를 많이 하는 모집단입니다. 이 동국대 일산병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의예과도 의외로 우리 일산 지역의 상위권 애들이 좀 선호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면접을 또 봅니다. 이 연세대학교 미래캠 보면은 의대가 희한하게 보통 1단계로 서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식인데 얘들은 지원자들 다 면접을 보게 합니다. 그냥 교과 80에 면접 2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만 하면 다 면접장 갔다 와야 돼요. 원주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갔다 오게 되는 거죠. 결과는 이번 고3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걸 모집하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됩니다. 입결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일산 지역의 상위권 애들이 좀 많이 선호합니다. 특히나 얘들의 경우는 국수연과로만 해서 전 과목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좀 자신 없거나 이런 애들은 인제대학교 의대를 많이 쓰죠. 조선대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 있는 모집 인원들요 다 변동됩니다.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요. 3분의 1가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가 그러했고요. 네. 이제 학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의대의 논술과 교과는 전년 대비해서 경쟁률이 올랐다면 학종은 전년 대비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2024 때 23.48 대 1, 2025 때 20.95 대 1, 2026 때는 20.73 대 1이었습니다. 올해 의대 증원이 이제 도로 빠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학종은 또 떨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제가 봐서 이제 의대 학생부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부담과 두려움도 상당히 좀 많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는 올랐는데 학종은 떨어졌으니까. 네. 자, 가천대학교. 역시 가천대학교 우리 일산 지역의 고등학교 상위권 아이들 많이 썼습니다. 올해도 많이 썼어요. 예. 작년에 이제 대진고등학교에서 가천대 의대
뭐 됐었잖아요. 그죠? 내신이 그 친구가 1.58이었어요. 1.58이었는데 됐었어요. 지금 가천대 의대 역시 이 모집인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바뀔 수 있습니다. 3개 각 1등급, 왜냐면 이 수능 최저가 이게 3개 각 1등급 이게 정말 이 학종에서도 빡신 편에 들어갑니다. 가톨릭 의대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에서 한 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가톨릭 의대는 서울대학교 의대랑 그 다음에 이제 울산대학교 의대랑 면접 날짜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전교 1등이 서울대 직윤을 쓰느냐, 서울대 직윤으로 의대를 쓰느냐, 가톨릭 의대 학교장 추천을 쓰느냐는 이게 나뉩니다. 네. 서울대 의대 직윤도 거의 보통 합격선이 아무리 안 되더라도 1.1x대여야 가능하고요. 1.2대 아이들이 서울대 의대를 안 써요. 서울대 의대 직윤을 못 씁니다. 두려워서. 일반 전형으로 돌려서 씁니다. 가톨릭 의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1.2대 아이들도 쓸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서울대 의대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가 3개합 7이지만 가톨릭 의대도 수능 최저가 3개합 4거든요. 이 최저에 대한 능력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면 내신이 꼭 1.1대가 아니어도 가톨릭 의대를 쓰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고에서 보통 되는 애들이 다 거의 다 1.2대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사고 애들도 들어오니까요.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다가 이제 현재 고3 아이들 때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3개합 4를 뽑는데 일반고 아이들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전년 대비해서도 올라가 버렸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적 합이 있고 학업 우수가 있고 이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계열적 합은 전형적으로 자사고를 위한 전형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민사고에서도 고려대 계적으로 의대 2명 갔어요. 근데 학업 우수로는 한 명도 못 갔습니다. 왜냐? 최저를 못 맞추니까. 수능 최저 이거 4개합 5거든요. 탐구는 1개를 반영합니다. 이때. 이 4개합 5.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예. 경쟁률은 전년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일산 일반고의 전교권 아이들 학업 우수 전형으로 의과대학 많이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의대.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에 저 누가야? 대진고등학교에서도 한 명 갔었죠. 일반 전형으로. 네. 내신이 1.1대였습니다. 그 친구. 성균관대 의대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고 애들 무지하게 안 뽑아주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운정고에서 2명 합격했었을 겁니다. 네. 아주대학교 의대. 아주대 의대 우리 일산 일반고 애들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만은 또 여기 경쟁률이 또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예, 아주대학교가 지금 올해 34.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서울캠 얘들 정말 안 뽑아주는데 작년 운정에서 1명, 대진에서 1명. 서울대 의대 간 그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 애들 간 거고요. 이화여대 의대 같은 경우 정말 얘들도 잘 안 뽑아줍니다. 근데 이제 수능 최저도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도. 이화여대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면접형이 지금 고3 애들이 전형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가급적이면 이화여대 미래인재 서교형으로 쓰라. 서교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고 내신이 한 1.1대 안으로 들어오면은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저 중산고등학교에서 한 명 갔었어요. 중산고등학교에서 인하대 의대 갔었죠. 그 친구 이제 정윤성이라고 그 친구가. 근데 이제 인하대 의대는 애들이 잘 원서를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면접 날짜가 너무 빨라요. 수능 끝나고 바로 그 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능 끝난 당일날 13일 목요일이었나요? 하여튼 목요일날 수능 끝나고 바로 OA 와가지고 저랑 면접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날 면접 보러 들어갔죠. 정말 그래서 애들이 면접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인하대 의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때 쓰라.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한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앙대, 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형 인재 전형이 이제 4명이 신설되는데 얘들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했냐면 의대 학종 중에서 제일 최저가 빡셉니다. 왜냐면 아까 고려대학교가 국수 영탐 4개합 5인데 고려대 의대는 탐구 1개를 보거든요.
근데 중대 의대는 지속합니다. 국수 영탐인데 탐구 2개 평균입니다. 제가 2번 확인했어요. 이게 맞나? 왜냐면 이런 성적을 가진 애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건 일반고에서도 정말 정시로 여차하면은 거의 치한약수 정도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여기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장형 인재전형. 이게 지금 현재 예비 고3 아이들한테는 수능 역량만 전제된다면 하나의 기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형과 면접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면접형이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근데 면접형이 이제 말 그대로 면접이 신설되는 것이지 최저는 여전히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고 아이들한테도 기회가 되겠지만 이건 자사고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일반고 아이들은 여전히 가급적이면 이 추천형을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수능 역량을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돼야 좀 저는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국립입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 전남, 전북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는 우리 일산 일반고는 거의 없고요. 이제 뭐 운정고나 한민고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되겠지만 일산 일반고 전교권 애들은 이 학종으로 지방대를 안 써요, 잘. 왜냐? 그거 쓸 바에 그냥 교과로 써버리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뭐 의대 아니면은 이제 치안약수를 써버리지 굳이 학종으로 의대를 덤비지는 않습니다. 이 지방대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의 애들은 계속 있습니다. 참고로 뭐 경북대 뭐 43명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다 모집 인원 조정될 수 있다는 거. 전형 계획상 인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에 이 인원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충남, 충북까지 그냥 이건 눈으로 그냥 살펴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사립으로 가면 의외로 이제 우리한테는 지역 사립이 의외로 애들한테 선호도가 높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막상 원서를 쓸 적에 면접 일정과도 겹치지 않아야 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자고등학교에서 작년에 갔었어요. 가자고등학교에서 김민재라고 해서 그 친구가 재수생 신분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가 현역 때도 내신 1.27이었어요. 1.27인데 현역 때도 건국대 글로컬 1단계를 통과했는데 현역 때는 1단계 통과했지만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고요. 재수할 적에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 포함해서 쫙 내가지고 한 3군데 정도 붙어가지고 갔어요. 결국 수능 최저가 돼야 됩니다. 네. 학생부나 면접이나 그거는 그 다음에 일인 거죠. 계명대학교 의대도 우리 일산 지역 애들 많이 씁니다만 막상 잘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1단계에서 사실 7배수를 뽑는다는 거는요. 면접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은 특히 현역 아이들 입장에서는 면접 가면은 일단 처음 보는 경험이라면 절어서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7배수까지 1단계를 뽑는 건 이건 좀 심하다. 한 그래도 5배수 정도는 들어가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7배수 심지어 뭐 10배수 뽑는 모집 단위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국대 천안 단대천안 작년에 이제 상산고에서 갔는데 단대천안 같은 경우는 우리 일산 일반고 애들 거의 못 들어갑니다. 안 뽑습니다. 거의 이제 자사고 쪽 애들 위주로 많이 뽑아가요. 네. 동국대 와이즈 여기 또 우리 일산 텃밭입니다. 여기는 또 일산 텃밭입니다. 동국대 의예과는 일산 텃밭이다. 우리 일산 아이들 상위권 애들 동국대 의대 많이 쓰고요. 동아대 의대가 이제 신설되는데 이것도 역시 수시 모집 요강 봐야 됩니다. 그때 인원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언제든지 대학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없앨 수 있습니다. 순천향대 의대 이거 우리 일산 애들 안 뽑고요. 연세대 미래 여기 또 우리 일산 애들 또 많이 선호합니다. 우리 애들이 선호합니다. 얘들이 우리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가 이 면접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대학들이랑 크게 충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대 의대 재작년에 백석고등학교에서 갔었어요. 백석고에서 그 친구 한 말이 그날 울산대 의대 괜히 갔다고 자기 그냥 고려대 의대 갈 걸 막 이러더라고요. 뭐 거나 잘 갔는데 네. 원광대 의대, 원광대 의대도 우리 일산 지역 아이들 선호하고요. 조선대 의대 같은 경우는 서유형보다는 면접형 많이 권장을 합니다. 한림대학교 우리 일산 지역 애들 또 갑니다. 저연고등학교에서 작년에 한 명
저기 붙었죠. 가진 않았고 가는 데는 아주대 의대였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메디컬이다 나오면 내신도 챙겨야 되고 학생부도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능 역량이다. 수능 역량이다. 올해 지금 전년 대비해서 경쟁률만 놓고 보면 뭐 올라간 거는 한의대 논술, 의대 논술, 의대 교과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하락했습니다. 고3 아이들의 어떤 수능 역량이 그만큼 좀 전반적으로 올해 고3 애들이 좀 하락한 것도 크게 한 몫을 했고, 의대 메디컬을 준비했던 장수생들이 2025학년도 때 다 저기 끝났기 때문에 제가 치러서 갔습니다. 예를 들어 풍동고등학교 전교 1등하는 여학생도 작년에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작년 그 아이가 현역일 때는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갔는데 재수할 적에 이제 동국대 의대를 합종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그 메디컬 지망생들이 2025학년도 때 다 끝냈고, 지금 이제 2026학년도 입시가 진행되는 고3 아이들은 경쟁률이 전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한 분위기에서 치르고 있고, 이제 예비 고3인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또 마지막 어떤 교육과정이니만큼 조금 더 또 의대 증원도 분명히 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훨씬 수월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기대는 하지만 결국 정량적으로 수능 역량이 안 돼버리면 이건 뭐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윈터 때 어떻게든 수학이랑 과탐 챙겨 놓으셔야 되고 2학년 2학기 학생부 마무리 치실 적에 아사모사하게 뭐 공대 뭐 첨단 융합공학 뭐 바이오 의공학 이렇게 걸쳐 놓지 마시고 이제 확실하게 컨셉 정하시기 바랄게요. 예, 어차피 과학기술원도 메디컬 냄새 나는 애들 다 떨어뜨리니까 이제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정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 김대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